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뉴스 중부산 김다희입니다. 생활뉴스 중부산 오늘의 첫 소식은요.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방송을 제작해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부산에서는 팟캐스트 방송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의 정욱교 대표를 신병균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이 팟캐스트 부산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단체는 2015년 1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런 단체 형식으로 팟캐스트 방송 계속 하고 있는 단체고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하여튼 계속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애 관련된 아이템이 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한 번 더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달콤한 연애 상담소 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래도 연애 소재가 이제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공감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듣는 분들이 편하게 접근해 주시는 것 같고 또 그렇다 보니까 게스트분들을 굉장히 많이 모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들으시고 또 그분 지인분들도 들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 것 같고 또 2년 동안 그 프로그램이 저희가 생기고 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고정 청취자분들이 좀 생기면서 인기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고정 청취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얼마나 이게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이제 달콤한 연애 상담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0 다운로드 이상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 정도는 이제 고정 청취자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월 다운로드 저희 채널 통틀면 한 3,000에서 4,000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내려가지 않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뭐 고정해 주신 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달라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을 좀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앞으로도 진화해 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 저희 단체가 지금까지는 좀 동아리 형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을 해서 뭐 어떤 형식이 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동아리 이상의 뭔가 형식이 있는 단체, 등록이 돼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뭐 함께 해준 국원들이 잘해줘가지고 계속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뭔가 부산 지역에서라도 의미 있는 그런 언론하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에 기존 방송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같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물 같이 만들어내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도 충분히 즐기면서 넘치게 잘하고 계신데 다른 인프라와 또 이렇게 콜라보하는 그런 모양새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부산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부산통 순서입니다. 지난 12일 주민과의 다짐과 약속에 대한 이행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 심사하는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부산에서는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중구의회 김시영 의원을 비롯한 수상자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구의회 김시영 의원은 2016년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기초의원 공약 이행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초선인 김 의원은 새로운 생각으로 중구를 바꾸겠습니다라는 공약을 기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중구 만들기, 어르신 청년 일자리 마련,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주민들께 또 답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 근처에서 밀착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뭐 좋은 결과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처음 생긴 좋은 조례 분야는 해운대구의회 김삼수 의원과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김삼수 의원은 해운대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해운대구를 4계절 관광명소로 알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회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민들한테 필요는 하지만 이때까지 많은 관심들을 받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규정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큰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원은 기장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와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교통안전 증진과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공약 이행 분야에서 2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돼 지금까지 통산 3회 수상했습니다. 사실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았나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군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약 이행 우수 사례 발굴, 주민소통 활동에 충실한 지방의원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기초의회에서는 전국에서 모두 49명의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대학생들이 직접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 캠프가 열렸습니다. 또래 대학생들이 참여해 열기가 더욱 뜨거웠는데요. 신병균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아르피나 호스텔에 전국에서 대학생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보자 인문학을 주제로 대학생들이 또래 대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 캠프. 안상한 작가의 강연에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취업률이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또 고용을 하기를 원하는 회사가 뽑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단순히 정원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열정페이라는 말이 만약에 조직이 나에게 그렇게 강제를 하더라도 나에게 폭력적인 방식이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든 이렇게 강제라 하는 것에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대한민국 대학생 인문학 캠프는 인문학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강연과 토론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왜 내가 살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갈 때 더 재미있게 살 수 있고요. 그걸 더 잘할 수 있겠죠. 자기가 좀 더 커지는 경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을 쉽게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처음 시작해 올해 8회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112개 대학 1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취업이나 학업 준비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들을 들여다봤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인 저희 기획단 친구들과 함께 대학생을 위한 기획을 하게 되었고 참가자들은 또래가 또래를 위해 기획한 캠프이기에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기획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고민들을 이제 그분들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찾고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인문학 열풍이 청년들을 사세계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이어서 추운 겨울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부 소식과 중구청이 여권 무료 우송 서비스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도구 남항대교 하부 공간에 푸드트럭이 들어선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중부산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산 세관 어린이집 어린이와 학부모가 10일 중구청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지역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원아와 보육교사들이 참여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 187만 5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세관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아나바다 바자회에서 어린이들과 보육교사들이 작아진 옷이나 안 입는 옷, 신발, 안 쓰는 장난감 등을 직접 판매했습니다. 중구청이 여권 무료 우송 서비스 대상을 기존 관내 다자녀와 다문화 가정, 임산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여권 무료 우송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여권을 신청할 때 등기 수령을 요청하면 집으로 무료로 우송해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여권 무료 우송 서비스 대상 확대로 민원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고객 만족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구 위민봉사회가 지난 13일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봉사회는 이날 설을 앞두고 관내 저소득층 가정 20세대에 사랑의 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영도구 동삼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의 효원 떡방과 상리 종합사회복지관, 동삼 종합사회복지관과 11일 사랑의 떡 후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효원 떡방은 매월 2차례 후원되는 떡을 민관 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영도구 남항대교 하부 공간에 푸드트럭이 들어섭니다. 영도구는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 공고를 거쳐 최종 2명을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오는 20일 개점식을 열 계획입니다. 영도구가 정부의 규제 개혁 일환으로 청년 창업 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11월 공개 모집 공고를 거쳐 최종 2명의 푸드트럭 사업 예정자를 선정했습니다. 영도병원이 14일 제1회 영도 어린이 건강 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시상식에는 영도병원 정준환 병원장, 정일권 기획홍보실장, 박상인 소아청소년과 과장을 비롯해 임직원 30여 명과 본상 수상 어린이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건강한 지역 어린이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치유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영도병원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영도 지역 영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병원홍보협회 부산울산 경남지회와 소프트아트 메디펀이 공동 주최한 제1회 메디펀 영상제 공모전 시상식이 13일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병원 홍보인의 희로애락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학병원과 주요 병의원들이 참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생활뉴스 중부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